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긴급하게 편성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좀 경과되는 후에는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급하게 편성한 내용으로서 2025년 1학기 보훈가족 장학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장학 신청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여기는 보훈가족장학제도는 법령에 의해서 교육 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또는 특수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이제 그 의료공단 수익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격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시기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학원 장학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특수학교하고 학부 대학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장학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보훈법령에 따라서 교육 지원을 받는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건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이 영상에서는 대학원 장학에 대해서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학부, 대학이라든지 특수학교인 경우는 다음 준비할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영상은 대학원에 한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장학 신청 대상 등록 결정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 결정 유형이 이게 좀 복잡해서 나눈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당이 되는가 여부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도 제시하시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게 해당됩니까? 저한테 전화해도 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청 대상 등록 결정 유형은 첫째,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범위에는 참전유공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전화를 받아보면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를 이제 혼동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그 등급을 받지 못함.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포함이 안 되고 수당만 받는 분이죠.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것이고 참전유공자는 참전 수당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전유공자는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중에서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인데 이건 역시 보훈지청에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보훈지청을 방문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 범위에 포함되는 등록 결정의 유형자에는 무공수원자, 그리고 보국수원자, 그리고 4.19 혁명 공로자, 그리고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자 이런 사람들이 일단 이 범위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그리고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특수임무 공로자는 뭔지 아시죠? 요즘 이제 시국의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HID 이 용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상위 등급 7급 전상, 그리고 공상, 그리고 재해부상 군경의 자녀인데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5세 이상인 경우에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당 안 되고, 그리고 2025년 올해 2025년 입학 기준일 기준으로서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그래야만 이제 만 35세 미만이 되겠죠. 1989년 이전의 출생자는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전몰,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4.19 혁명 사망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세 번째로는 지원 공상 군경, 그리고 공무원 본인, 그리고 지원 순직 군경, 그리고 공무원의 배우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재해 부상 군경, 그리고 공무원 본인, 재해 사망 군경, 그리고 공무원의 배우자. 다섯 번째로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이건 이제 수당 대상자이죠. 고도, 중도, 경도, 이건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본인, 이건 본인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과 그 당시의 사망자, 그리고 행방불명된 행불자의 배우자, 그리고 특수임무 수행자 본인, 그리고 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던 행불자의 배우자, 그리고 전상, 공상, 전몰, 순직, 재해부상, 재해사망 군경의 자녀인데, 이 경우도 부모가 모두 사망을 하고 나이는 35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올해 입학일 기준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2026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렇게 되겠죠. 보훈 가족 장학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격 요건이 또 있는데요.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 학기,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5년 1학기라고 한다면 작년 2024년 2학기겠죠. 2학기의 성적이 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80점 이상. 비학점 이상. 이런 얘기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C학점, D학점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재직하면서 매 학기마다 이제 시험을 실시하고 뭐 성적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출석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A학점, B학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범위 포함이 돼야만 보훈 가족 장학 신청이 되는 것이지 C학점, D학점 이런 경우 굉장히 이 성적이 안 좋거나 출석이 불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경우여야 되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도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 첫 학기 신입생, 이건 이제 직전 성적을 가름 못 하잖아요. 이제 처음에 입학했으니까 신입생. 그리고 해당 과정 수업 연한 초과자, 박사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탄력적이긴 하지만 8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초과 안 해야지 뭐 입학해가지고 10년 지났다 안 됩니다. 또 연구 과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국내 대학이 아니고 해외 대학으로 유학 가는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정말 이제 내가 또는 나의 배우자 또는 내 자녀들이 되는지 여부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시청을 방문해서 확인을 받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